리플 XRP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코인들이 살짝 반등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약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럴 때는 뭐 관세 때문에 안 되고, 이럴 때는 뭐 유럽 때문에 안 되고, 중국 때문에 안 되고, 고용지표 때문에 안 되고, 참 많은 걸림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맞죠. 하지만 수요와 이 공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경제 지표들, 경제에 대한 전망들, 자, 이런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에 반영은 되지만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는 거고 이것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 자, 경제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기타 여러 가지 자체 이슈까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고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들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심리가 반영된 이 차트 기술적 분석 또한 같이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상에서 담았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고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터치 한번 클릭 한번 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것보다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이 좋아요가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고 서칭하고 또 검증하고 필터링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번 주 매크로 경제의 지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베스트닷컴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 늦게 발표되었던 이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오른쪽은 이전 수치고요. 가운데 수치는 예측치입니다. 자, 이번에 실제로 발표된 수치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웬만한 거는 다 뭐 최근까지 나왔던 수치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쯤이면 조금씩 그 결과들이 지표로 나타내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양호했었는데요. 자, 어제 발표됐던 이 ADT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이 하회를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자, 이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오면 시장에 대한 충격이 적은데요. 미리 예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면은, 물론 안 좋은 걸로 많이 나면은 시장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이거 발표하고 나서 자, 그나마 조금 회복을 좀 하려나 했던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 마감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떨어져 가는데 장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아주 약간 상승 마감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나중에 발표가 된 이후로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지표 둔화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우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 또 저녁 늦게 미 증시가 또 시작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면서 그나마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그나마 좀 좋았죠. 자, 시총이 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잘 나왔고요. 시총이 작은 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하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본격적인 반응은 오늘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을 하면서 자, 미 증시가 좀 버텨준다면 코인 시장도 충격이 좀 덜하겠지만 미 증시가 버텨주지 못하고 이 고용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저녁 늦게나 새벽 시간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뭔가 영향을 받아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때까지는 좀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ADP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한 이틀 먼저 발표를 먼저 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서의 참고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이번 발표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상품 부분에 있어서는 천연자원 쪽, 뭐 광산 쪽 이런 쪽은 좀 많이 내려갔고요. 건설 부분은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분도 좀 내려갔고, 그리고 서비스 이 분야에 있어서 뭐 유통이라든지 뭐 운송 이런 부분도 내려갔고요. 크게 내려갔던 부분이 이제 전문직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가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그다음에 이 건강 분야 서비스도 많이 내려갔는데요. 가장 좀 많이 올랐던 거는 오히려 레저라든지 뭐 이런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졌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주목할 점은 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자, 소기업이죠. 자, 1만 3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높은 금리 그리고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자, 여기에 취약한 게 소기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취약한 이 소기업부터 영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시장에서의 우려죠. 자,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데, 자, 이게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둔화, 이 침체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 자,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데요. 자, 49.9를 기록하면서 자,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이 50인데요. 그 밑으로 내려갔죠. 자, 이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서비스 부문의 이 경기가 이제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다.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6월 4일 날 베이지북도 발간이 되는데 예전에 베이지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이 부분도 이번 영상 말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베이지북은 아마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베이지북을. 자, 베이지북 해갖고, 자, 베이지색 그러죠? 자, 색깔이 베이지색이라 베이지북이라고 했고요. 연방제도 이사회에서 발표를 하죠. 자, FOMC 2주 전에, 자, FOMC 발표 2주 전에 베이지북을 발표를 합니다. 12개의 연방 지역구에서 수집한 이 정보를 편집해서 이제 구성을 해 놓는 건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까 12개의 지역이라고 했죠.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 및 정책 불확실성, 자, 이게 다 높아졌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관세 같은 경우에 이번 베이지북에서 숫자를 세보면은 122번, 자,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지난 4월 달에 발표됐을 때는, 자, 4월에서는 107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 달은 122번으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이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 비용을, 자, 즉 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물가가 그나마 잘 잡혔는데, 자, 물가가 올라가겠죠. 즉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려하는 바가, 자, 경기 둔화가 되면서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좀 높아진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서, 자, 돈이 돌지 않겠죠? 자, 돈이 돌지 않으면, 자, 위험 자산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은 이 코인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자,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자, 내려갈 수가 있고요. 확실한 이 조정 신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다시 바닥에서 다시 잡는다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겠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기 전에 좀 팔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관점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꼭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준의 딜레마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왔을 때는 금리 인하, 플러스 양적 완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거는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카드를 쓰기가 좀 힘듭니다. 이 카드를.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고요. 자, 앞서 나온 이 고용지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 50인 이하 소규모 소기업들에서 먼저 나타나고 이것들은 초기 증상이고 점점 규모가 커지는 사업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자, 비용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응이 취약한 이 작은 업체부터 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인 부분이 지난번 발표되었던 2025년도 1분기 GDP와 함께 물가 지표도 발표를 했었죠. 개인 소비 지출 같은 이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 3.6% 상승했고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도 3.5% 상승했죠. 전 분기보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가 자, 이 둔화된 흐름이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관세 영향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자, 플러스 양적 완화를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 유동성이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이 유동성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 효과도 유동성에 의해서 공급이 확대되는 것에 의해서 훨씬 더 하락분보다는 상승이 크다라는 역사적인 관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걱정이 안 되는데 어차피 뭐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 경기 침체가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연준에서는 이 카드를 쓰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고요. 자, 원래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면은 뭐 금리를 좀 큰 폭으로 뭐 5% 막 팍팍 이렇게 뭐 내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주 내리지 못하거나 내리더라도 아주 쬐끔 내리겠죠.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고요. 제발 스태그플레이션만 오지 말아라. 자,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단순히 그냥 자, 고용이 안 좋다. 경기가 침체다.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경기가 침체다. 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통화정책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한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와 자, 스태그플레이션일 경우에 당연히 대응이 다르겠죠. 자,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리플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를 하면서 오늘 저녁 늦게 있을 자, 미 증시 어떻게 나올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XRP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횡보하면서 아마 오늘 저녁 밤늦게 미 증시에 대한 반응을 좀 살피고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저녁이라든지 새벽에 미 증시가 큰 조정이 나온다면 이 가상화폐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 또한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 리플 XRP 같은 경우 강력한 이 지지 라인인 3,000원 라인과 202평선 지금 이렇게 중첩되는 이 지역에서 최근에도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자,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자, 이번에 시장에 대한 충격이 미 증시로부터 표출이 된다면 3,000원 가격 라인까지도 지켜내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 이 가격 구간에서 지켜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반응이 갑자기 꺾인다면은 자, 이 부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특별히 자, 지지를 해줄 가격을 받쳐줄 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 자, 여기까지 내려왔을 걸 가정을 한다면 그 변동성은 11%가 넘습니다.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떨어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자, 매도하고요.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 있거나 이미 일부를 매도하셨던 분들은 자, 땡큐죠, 땡큐. 여러분들 평단을 낮추거나 자,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신규 진입이 가능한 자, 그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갑자기 또 미 증시가 사실은 뭐 이런 건 뭐 별거 아니었어.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다른 또 굿 뉴스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오히려 다시 이렇게 따라서 반등을 하면서 이 박스권의 무빙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잘못 팔았다가 오히려 물량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자리만 자, 근거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그널을 충분히 받았을 때 자,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눌렸다 올라가든지 또는 올라가다 살짝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거 팔았다가 정말 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에 맞게 대응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단지 그 근거가 맞는지 신호가 맞는지 이 부분만 제가 판단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저녁 늦게나 새벽은 관전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미 증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 증시도 시작부터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살짝 올라갔다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어떤 자, 수치가 나왔다. 자, 이것만 보고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최소 장 개장하고 나서 자, 2-3시간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미리 또 개장하기 직전에 또 수급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있겠죠.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제가 미리 어떤 대응 지침 드릴 거고요. 혹시 이 부분이 갑작스러운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뀐다면 바로 자, 수정된 대응 관점 또 드릴 거니까요. 여기만 잘 따르시면 되시고요. 자,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저한테 코칭을 받으실 분들은 자, 무료입니다.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매도할 때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자, 이거는 지금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도해야 될 시기가 이 최종 목표가를 정해주는 거고요. 반드시 어떤 가격이든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격대, 매도 타이밍 그때 여러분들께 매도 정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그런 우울은 범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 매도 정보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챙겨가셔도 돈 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꼭 챙겨드리니까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이 부분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 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코칭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 매번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하지만 뭐 한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 번, 두 번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최종 매도 이 타이밍만이라도 꼭 미리 신청하셔서 정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미 증시 그리고 기타 이슈들 챙겨가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말 급하면 새벽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새벽에 문자가 온다. 그러면 저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 전화번호 GP 저장을 해 놓으시고 문자 내용 확인하시고 그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